자, 1월 10일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2,000달러. 비트코인이 6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요.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런 그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찐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아니고,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은 그림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자리를 지켜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1차로 12월 30일 여기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12월 30일 매수 한번 들어갔고요. 2차로 1월 7일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때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가 무조건 최저점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 같은 당장에 이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안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안전하게 관망을 하시면서 있으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세력들도 몰라요. 왜냐면 개미들이 얼마나 패닉셀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바닥을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살펴볼 거냐? 먼저 첫 번째, 지금 현재 있는 차트,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이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과거와 어떤 게 중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마인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지표는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 지표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제 RSI 지표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보기 더 편하실 건데, 자, 여기 웨이브 트렌드 오실레이터를 보면 여기 바닥을 지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번 연도를 봤을 때 5월에 그리고 7월 이렇게 바닥을 형성을 했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었다. 자, 하지만 과거에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바닥들이 있었어요. 자, 상승장에서는 이 바닥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하락장에서 이 바닥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 바닥이죠? 똑같은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이 똑같은 바닥인데도 가격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줄 때 먹어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을 계속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장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 잘하시는 투자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어떻게? 왜 하락장인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쭉 내려가는 차트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반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체킹을 했다. 근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더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등을 중간중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어떻게든 내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메이저 코인, 제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메이저 코인들, 정말 큰 메이저 코인들, 이런 코인들 위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바이 더 딥,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매수가 아닌 매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매집을 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확보를 하시면서 복리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수익을 쌓아간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금리 인상, 이번 뉴스를 보니까 또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준금리 4차례 인상 전망을 한다라고, 원래는 3월, 6월, 9월에 금리 인상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12월 인상까지 추가를 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 시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17년 12월 14일 날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때 인상하고 나서 비트코인 폭락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체크를 해보면 이때 금리 인상을 처음 한 게 아니라요, 그 전부터 계속 금리 인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기거든요. 이 차트만 보여주면서 이때 맞아요, 금리 인상을 했긴 했습니다. 12월 언제였죠? 12월 14일 날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17년 12월 14일 날. 근데 이것만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을 처음 했던 거는 16년도 연말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럼 과거에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인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금리 변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자, 미국 금리 처음 인상을 했던 거, 제로 금리가 이제 막을 내렸던 게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15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때예요. 첫 인상이 여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죠. 15년도 12월에 처음으로 인상을 했고요. 1년간 유지를 하다가 16년도부터 계속해서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뭐 16년도 12월 15일 날 뭐 금리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 뭐 지금이랑 정말 똑같죠. 비슷한 상황인데, 처음 시작한 게 아까 말했던 12월, 15년 12월입니다. 이때 미국 9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다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말했습니다. 15년 12월 13일 날 처음 인상을 한 게 아니라 12월 17일 날 인상을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계속해서 보면은 13일 날도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코스피 붕괴를 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시장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들, 지금이랑 정말 유사하죠. 기준금리 때문에, 인상 때문에 임박을 했기 때문에 뭐 코스피 나스닥이 뭐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과거와 똑같죠. 실제로 인상을 했던 거는 12월 17일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건데, 자, 이때 처음 인상을 했을 때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15년 12월 17일 이때 가격의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큰 폭의 움직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1년이 지난 후에 또 금리 인상을 해요. 여기 16년도, 여기 기사를 안 들고 왔네요. 보시는 것처럼 16년도에 또 인상을 합니다. 16년 12월 15일이거든요. 16년 12월 15일 이때입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0.25%를 올려서 이때 0.75%가 됐거든요. 이때 한번 또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또 인상을 한 게 17년 3월 16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락을 해서 이때도 0.25% 올려가지고 이제 이때는 금리가 이제 1%대가 됐거든요. 이때 하락을 하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17년 12월 14일 이때 인상을 또 했어요.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비트코인 폭락했다? 아니죠.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처음 인상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 계속 인상을 했지만 24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넓게 보기 쉽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처음 했던 게 이때였죠. 15년도. 이때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보셨던 금리 인상 지표죠. 이때 15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때 16년 12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 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단기적인 쇼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선반영이 되어서 공포감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금리 인상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이런데 금리 인상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기적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쇼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이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7년 만에 인상을 한 거잖아요. 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기준 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이제 하향 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트럼프 당시인데 이때도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제 인하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인데 처음으로 인하를 했던 게 이제 19년 8월입니다. 19년 8월에 인하를 했고 이때까지는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뭐 가격이 뭐 크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고 이때부터가 이제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오히려 신기했던 게 이때 저는 이제 이때 당시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19년도 여기 20년도 20년 1월 30일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1.75%였어요. 1.75. 근데 원래 보통 금리가 움직일 때 0.25%씩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2020년 3월 4일 날 포인트를 0.5포인트까지 내려요. 원래 올리는 거나 뭐 내리는 거에 2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때 1.25%가 됐어요. 금리가. 금리 인하를 시킵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를 시켰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1월 1.25%에서 여기에서 또 다음에는 1%를 내립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 기사들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0.5%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때 3월 4일이었죠. 그때 연달아서 3월 16일 날 한꺼번에 1포인트를 내려버립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금리 인하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미친 상승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황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금리 인상을 그렇게 겁내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등등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피곤한 거죠. 바닥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디가 바닥일까 아무도 모르는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투자가 힘들어지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너무 겁내지 말자 라는 얘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자, 비트코인 저가 매수, 뭐 기관 투자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었죠. 2021년 초만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었는데 한 번에 10%까지 하락을 했어요. 21년 1월 11일이거든요. 21년 이때
이때 한꺼번에 비트코인이 쭉 내려갔어요. 이때 조정이었죠. 조정이 온 이때였는데 이렇게 됐을 때도 그 당시 상황들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막 이런 기사들 보면서 비트코인 시장 끝났다고. 진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사람들 반응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벌써 여기에서 한번 죽었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시즌 종료. 여기에서도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그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 끝났다. 시장 종료다.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멘탈이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요. 여기에서 똑같았죠. 이때 솔로웨이부터 시작해서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죠. 다 그럴 거예요. 도망쳐라. 비트코인 끝났다. 시즌 종료다. 라는 이런 얘기들 할 건데 나중에 오르잖아요. 그럼 또 내가 그때 살 걸.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 당시까지 이때 왔을 때 이때 살 걸.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 나중에 정말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늘어난다. 뭐 보면은 저가에서 기관 투자자 늘었다.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이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현명한 투자자, 여기 보시는 뭐 스마트머니가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또 개미들은 후반에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325를 새해부터 매수,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자맹기, 인지기 이 수준밖에 안 된다. 다시 한번 이게 돌아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1월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보였고, 뭐 실제로 지금이 뭐 기관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공포에 사는 사람들, 이 말이 정말 정답이 맞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매도하라는 말이 맞는 게,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 뭐 움직임 보이고 했다라고 했을 때 무서우면 못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르죠? 그 다음에 못 사요. 또 떨어지면 비트코인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근데 오르죠? 이번에는 정말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기 고층에 물려서 이렇게 털리는 게 개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최저점이다. 앞으로 더 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위치 정도면 나중에 우리가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진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이 나중에 정말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 된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제 지금 매수를 해도 금리 인상 내년에 하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도 올라갈 때는 올라갑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가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를 하십시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투자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겠죠.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바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